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폭풍 온다 주영철입니다. 여러분은 책이나 신문을 보실 때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신가요? 아마 중요한 내용이면 형광펜이나 볼펜 하나쯤 들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꼭 봐야지 하면서 정성껏 밑줄을 긋고 나면 왠지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온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AI 학계와 뇌과학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밑줄 긋기가 사실은 뇌를 잠들게 하는 가짜 공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즘은 AI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씹고 뜯고 맛보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10회차에는 밑줄 긋기 대신 AI와 대화하기라는 주제로 우리의 공부 습관을 송두리째 바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주제를 저와 함께 파헤쳐 주실 분 30년 지기 제 동료 교수이자 숫자로 이면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회계학의 대가 박정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멘트가 상당히 이제 날카로운데요. 제가 아침에 아침마다 침을 넣거든요. 근데 침을 넣으면서 혈자를 찾는 것처럼 공부도 핵심 맥점을 정확히 짚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겉면만 문지르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 가짜 공부의 함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교수님 오시니까 스튜디오 분위기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 꽉 찹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자, 1부에서는 밑줄 대신 채팅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오프닝에서 밑줄 긋기가 사실은 공부를 방해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정석처럼 여겨온 이 습관이 왜 2026년 AI 시대에는 가짜 공부가 되는 건지 뇌과학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문방구에 가면 필기구가 무지무지 많죠, 그죠? 네네. 뭐 필기구 종류별로 많죠. 종류별로 무지 많아요. 네. 옛날에는 진짜 모나미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요새 수입품까지 예. 더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모나미 별뿐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색깔, 빨주노초 파남부 해가지고 그렇죠. 색깔로 멋있게 칠하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그렇게 멋있게 칠하는 중학생 친구들은 네. 시험 기간에 형광펜으로 이제 예쁘게 했고 꺾고 뭐 만드느라고 정신 없어요. 네. 그럼 실제 그 만든 것이 만들었으면 야 이거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유창성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머리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걸 그려놓은 거거든요. 물론 쓰면 약간의 기억은 되겠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요리를 한 10번 정도 봤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 쉽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실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익숙함이라고 인데요. 하지만 정작 주방에 들어가서 프라이팬을 잡거나 뭐 이렇게 냄비를 가지고 네. 칼질 한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눈으로 쓱 읽으면서 밑줄만 걷는 건 내 입장에서 그냥 이거 아까 본 글자네 하고 반가워하는 수준에 거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마치 이제 회계장부에서 남이 불러준 숫자만 기계적으로 받아 적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네네. 숫자는 가득한데 정작
내 지갑에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간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요. 열심히 적어 놓기는 했는데 적기만 하고 내용은 모른다. 그렇죠. 내 네. 불을 안 켠 거죠, 그냥.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독서는 구체적으로 AI랑 어떻게 하는 건가 좀 궁금한데요. 단순히 AI한테 내용 요약해줘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초창기 때 얘기하네, 그죠? 그렇죠. 네, 그냥 요약해달라고 시키기만 하면 AI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책에서 본 건데 아주 중요한 저기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thinking은 아웃소싱을 할 수 있지만은 네, understanding은 아웃소싱 할 수 없다. 아주 AI 시대에 딱 지금 우리 주제에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AI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할 수 있지만은 네네. 이해한다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해요?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건 남한테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웃소싱 할 수 없다는 그런 거이고요. 그래서 AI를 쓸 때 항상 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된다. 그걸 전문용어로 human in the loop라고 하거든요. 루프 돌리는 것은 마지막에 사람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진짜 공부에서는 인출하는 걸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즉 내 머릿 속에 들어간 정보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연습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뇌는 정보를 집어넣을 때가 아니라 네. 밖으로 꺼내려고 낑낑 될 때 그때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장기 기억 상태로 이제 갖다가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마는 아주 게으른 아주 비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비서이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얘는 기억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의 자극을 줘야만이 장기 기억을 정신을 차려 가지고 네. 기억 상태로 보내는 거거든요. 요령을 피우는구나. 네, 요령을 피워요. 네. 요령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지식을 안 받아 먹으려고 네. 가급적이면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 대화 방법 AI한테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AI에게 가면을 씌워주는 건데요. 네네네. 보통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AI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내각이나 복잡한 용어 다 빼고 이걸 역할놀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롤플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려운 경제책을 읽고 있다 그러면 AI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어려운 이야기도 아주 쉽게 해주는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이야. 방금 내가 밑줄 친 이 내용을 이 내용을 6학년 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설명해 줄래?라고 이야기하면은 되는데요. 반대로 내가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너는 30년 경력의 까칠한 독서 비평가야. 내가 방금 이제 요약한 거 내 생각에서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는 부분 3가지만 골라서 야 비판해줘라고 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최근에는 지금 뭐 첫 번에 배우시는 초보자 얘기를 하니까 페르소나라는 그 역할 부여를 추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근자에 들어서는 보니까 역할 부여보다는 역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실리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출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요 인출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출하는 방법 이제 단순히 이렇게 인출한다 그러는데 인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네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CIA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네. 1시간 단위로 딱 이렇게 그 롱런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잘라서 정신 차리고 이번엔 요거 할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가 음. 비상사태로 해가지고 야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해야 돼. 끝내야 돼. 1시간 내에 끝내야 돼. 이렇게 약간 조급증을 주는 거죠. 압박감을 주는 압박감을 거네. 주는 거죠. 예, 예. 이걸 포모도로의 효과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음, 포모도로라는 사람이 그 시간을 그분은 25분만 하고 음. 25분 내에 딱 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연습인데 가장 기본적인 끄집어내는 연습은 종이에다가 금방 25분 했던 걸 종이에다가 한 3단어만 써보는 거예요. 아, 그런 습관을. 줄여서. 예,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머리에다가. 머리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편리한 거는 편리하다 그러면 안 가지고. 예, 스위치를 꺼버려요. 내 스위치를. 근데 약간 불편하다. 약간의 스트레스 주면은 얘가 불을 켜거든요. 그래서 인출 연습은 여기 백지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잠자기 전에도 오늘 뭐 배운 것 중 세 개, 5개면 단어만 몇 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면 습관을 들이면 된다고 하고요. 별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몇 개를 써본다는 거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공부할 때 한 과목을 하나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25분 단위로 잘라서 바꾼다지 1시간 단위로 바꿔서 국어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수학한 다음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한 다음에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교차 연습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섞어찌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회로가 굉장히 강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 지겹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가 이제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라는 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잠깐 음악 듣고 와서 2부에서는 이 대화를 똑똑하게 도와주는 도구 이야기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와, 데이식스의 노래를 들으니 벌써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네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밑줄 긋기 대신 AI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면 2부에서는 그 대화의 결과물을 나만의 완벽한 지식 창고로 만드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주제는 노트북 LM, 내 메모의 화려한 변신입니다. 교수님, 사실 우리가 책을 읽고 메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뭘 적었는지 찾기도 힘들고 메모들이 여기저기 따로 놀 때가 많거든요.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도구가 바로 노트북 LM이라는 거라면서요. 네, 노트북에 LM으로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 노트북 하면 노트북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노트를 정리를 참 열심히 잘 합니다. 그런데 시험 전날 보면 내가 이걸 왜 적었지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진 메모를 마치 이제 조각난 퍼즐과 같아서 다 모으기 전까지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준 도구가 바로 노트북 LM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책가방 속에 있는 모든 교과서, 프린트물, 필기 노트 통째로 삼켜서 완벽하게 기억해주는 천재 수석 비서를 한 명 두는 거예요. 일반적인 AI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일반 AI는 온 세상 인터넷 정보를 다 가져오니 가끔 이제 엉뚱한 소리를 이제 하는데요. 근데 노트북 LM은 오직 내가 준 자료 안에서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저번에 말씀하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으면 남의 엄마 이야기가 아니라 내 메모리 속에 있는 엄마 이야기를 해주는 식이죠. 아주 정직하고 똑똑한 비서입니다. 특히 제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은퇴해가지고 다시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한테 추천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디오 오버뷰라는 기능인데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업로드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AI 2명이 나타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팟캐스트를 진행해 줍니다. 이게 팟캐스트가 하니까 이해가 굉장히 잘 돼요. 저도 가끔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올린 자료로만 갖고 대답을 하니까 지금 환각이라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가끔 써보면 네. 계속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묻고 하다가 되게 길어지면 얘가 그때부터 까먹어가지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그런 일이 없어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오디오 기능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요약하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투박하게 쓴 글도 얘한테 집어넣으면 아주 근사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갖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이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주세요. 이걸 이제 하는 방법은 네네. 물론 컴퓨터가 있으면 상당히 이제 편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라디오로 하는 거라 이게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대한 해주세요. 노트북 LM은 이제 저 세 가지 이제 비밀 전략인데요. 네네. 증거 찾기 습관입니다. 노트북 LM이 대단계 답변을 줄 때 이 내용을 내가 올린 파일의 몇 페이지 어디에 있어라고 딱딱 이제 짚어줍니다. 그래서 네네. 이걸 그냥 믿지 말고 그 링크를 클릭해서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문을 한번 먼저 확인해라. 그렇죠. 내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이제 메타인지처럼 그렇게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는 AI 선생님께 시험 문제 내달라고 하기 식입니다. 공부 끝났다면 AI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올린 이 자료에서 시험 나올 법한 핵심 질문 5개만 뽑아줘. 그럼 AI가 쪽지게처럼 강사처럼 질문을 던져줄 겁니다. 이게 이제 프레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훨씬 공부가 잘 됩니다. 정리하면 열심히 걔한테 시키기만 하지 말고 문제를 내줘라. 내가 그렇죠. 한번 풀어보게.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내기 하면 좀 힘드니까 그 AI를 통해 가지고 같이 선생님이 되는 거죠. 선생님 돼 가지고 문제를 내보는 거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면 내가 문제를 내가지고 이 문제 맞아? 괜찮아? 나올 법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이제 선생이니까 내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언더스탠딩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지식 점을 연결하기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역사 메모와 과학 메모를 한 곳에 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 AI에게 이 두 자료의 공통점이 뭐야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서로 떨어진 혈자를 침으로 연결해서 기운을 통하게 하듯이 전혀 상관이 없이 보이는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면은 오 새롭구나. 아하 새로운 이제 깨달음이 생기는데요. 지식이라는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면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결국 공부는 자료를 이제 그렇게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이 자료들 사이에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이 그 길을 찾아주는 아주 친절한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두 가지의 내용이 틀린 거를 같이 공통점을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공학으로만 접근했는데 공학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인문학을 공부를 해갖고 인문학하고 공학하고를 접목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맥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분이 뭐 글자 만드신 어떤 기술자인데 인문학을 접목시켜 가지고 아름다운 폰트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 그 결국은 그 공학에서 AI를 접근해서 쓰는 것과 인문학에서 AI를 접근해 갖고 쓰는 걸로 보면 미래에는 공학자들이 AI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더 잘 써먹는 사람은 인문학을 한 사람이 공학도보다 더 잘 쓰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는 공학이 아니라 인문학이죠. 네. 인지과학.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였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해가지고 학위까지 받고 잘 나가지만 사실은 나한테도 핸디캡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인문학을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그 컴퓨터로 하는 거 이외에는 지식이 없어갖고 새로운 거를 개발할 때마다 엄청나게 힘들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이랑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북 LM을 이제 하려면 이제 컴퓨터를 켜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컴퓨터를 켜야 되는데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에빙의 망각 하우스의 하우스 그 망각곡선처럼 잊어먹기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이 핸드폰으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그래. 예, 조금 예.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이 제미나이는 공짜로 다 깔 수 있거든요. 네, 예, 네, 그 플레이에 가서 까시면은 여기다가 마이크를 켜시가지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누르시고 네. 조금 전에 배웠어요. 에빙 하우스. 하우스의 망각곡선 하고 이제 눈을 치면 망가곡선, 망가스 커브, 즉 하우스의 망가곡선, 거기다 하우스스 좀 망가 바짝 대주세요. 커브는 섬유공학 및 방적 공정에서 슬라이버 슬리버나 조사 로빙, 내의 섬유 길이 분포와 배열 상태를 분석할 때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그거 조금 궁금해요. 그런데 언제 노트북 켜고 할 수 없잖아요. 길에 가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제미나이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야,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이야기해 줄래? 그러면 이어폰 끼고 여기다가 그 아까 소리 나오는 것처럼 소리를 누르면요 자동적으로 쭉 나와요. 그럼 이거구나. 그러면 다시 깨우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자주 통화할 때나 통화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아침에 갈 때 그럼 저 집에 갈 때도 이걸 통해서 내가 배웠던 걸 자꾸 끄집어내는 행위 습관을 들으시면은 아마 훌륭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지금 네. 요약을 하자면 우리 저희 삼성 휴대폰 같은데 거기에 제미나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버튼만 길게 누르고 거기다가 물어보면 답변을 쉽게 해줘가지고 즉각적으로 노트북이 없어도 휴대폰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뭐 잊어먹지 않으려면 여기다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나중에 찾으면 있거든요. 네. 그럼 찾으면 아까 내가 이거 물어봐 찾아야지 해서 했는데 네. 메모하고 뭐 연필 꺼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잊어먹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바로 물어봐가지고 메모를 시켜놓으면은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팁이었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곡은 루시의 개화라는 노래입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네, 루시의 개화 듣고 왔습니다. 우리 지식의 꽃을 피우기 위한 여정 벌써 3부에 도착했군요. 1부, 2부에서는 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아주 흥미로워요. 바로 튜링 테스트 학습법 AI를 학생으로 가르쳐라인데요. 튜링 테스트는 아마 저희가 처음 이 팟캐스트를 시작했을 때 1회차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보통 우리는 AI가 선생님이고 우리가 학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AI를 학생으로 앉혀놓고 이제 가르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사실 공부하면서 가장 보람찰 때가 언제인가요? 시험 점수가 잘 나올 때가 제일 좋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내가 친구한테 뭔가 설명해 줬을 때 그 친구가 알았어, 이해돼. 네가 이야기하니까 잘 이야기되네.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이해할 때는 선생님 말씀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선생님은 항상 늘상 하던 그 습관대로 해주니까 학생들 수준에 좀 덜 맞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피어 튜터링이라고 피어 튜터링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과학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학습법은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파이만 학습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 3부 주제인 튜링 테스트 학습법은 바로 이 AI를 내 학생으로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노트, 핸드폰에다가 제미나에다가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 내가 설명할 테니까 혹시 틀린 부분 너 좀 지적해줘. 그럼 지적해줘요. 그럼 내가 선생님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 시간에 광합성을 배울 경우에 책을 100번 읽는 것보다 AI한테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AI야, 너는 지금 이제부터 광합성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초등학생이야, 아니면 중학생이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내가 이해한 대로 나한테 다시 설명해줘.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식물이 햇볕을 먹고 영양분을 만드는 거야 라고 대충 설명하면 AI 학생이 이렇게 답할지도 몰라요. 선생님, 그럼 식물은 입이 어디 있어요? 햇빛을 어떻게 씹어 먹나요? 라고요. 자, 이때 바로 공부의 혈자리가 터지는 순간입니다. AI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AI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설명에 구멍이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즉 완벽히 모르면 남을 이해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책을 찾아보겠죠. 아, 엽록체라는 단어를 빼먹었구나.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변한다는 걸 설명 안 했네. 이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내 지식에 빈틈이 있는 걸 찾아서 메우는 과정이 진짜 이제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정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 이제 메타인지 차원에서 찾는 거죠. 찾는 거고, 이 학습법이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 친구나 동생은 세 번만 물어봐도 몰라, 그만해. 야, 귀찮아. 야, 또 물어봐. 아까 설명했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 AI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해서 AI를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밤새도록 물어봐도 선생님, 그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AI를 나보다 똑똑한 선생님으로 모시지 말고 내가 완벽해지기 위해 가르쳐야 할 최고의 학생으로 반대로 하는 거죠. AI를 학생으로 놓고 하면은, 내가 선생님이 되면은 AI가 나처럼 똑똑하게 대답한 순간 그 지식은 온전히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AI를 똑똑한 정답 제조기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확인하는 거울처럼 그렇게 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것들을 설명을 할 때 내가 먼저 학생한테 설명하듯이 하면 AI가 그걸 듣고 허점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다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뇌가 다시 살아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AI가 프로그램 짜면 이제 뭐 디버깅을 해주잖아요. 잘못됐는데 찾아줘. 그럼 내가 이제 말을 해가지고 내가 혹시 뭐가 질문이 잘못됐어? 좀 제대로 하면 네가 지적해줘봐. 이렇게 하면 해주거든요. 계속 이제 토크를 하는 거죠. 계속 묻고 질문하면 해가지고 자기 실력이 이제 자기 머리도 이제 뇌도 이제 불가동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스승의 날인 것 같은데 스승의 자리를 지키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자,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세 가지 정리 습관, 뭐 이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스승들은 뭐 AI 이제 스승인데 너무 대답은 이제 술술 나오면은 그냥 선생님이 대답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주도권을 학생들한테 넘겨줄 필요가 있어요. 네네.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주입식이니까 학습 목표가 여기까지니까 목표 달성해야 되니까 막 헉헉거리고 뭐 거의 뭐 우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거의 뭐 이게 뭐 그 주전자로 부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학생들 머리는 종이컵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욕심이, 저도 가끔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어디 강의 나가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면 막 말이 이게 막 이렇게 헛돌거나 막 빨라지고 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학의 여유를 가지면서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내가 주도권이 뺏긴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학생한테 주도권을 많이 넘겨줘야만이 되는 거죠. 주도권을 넘기다. 네. 그다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비법이라고 보면요. 네네. 왜라는 질문으로 반격을 하는 겁니다. 자, 뭐 1, 저번에도 얘기했지. 1 플러스 1은 2다. 왜? 아닌 경우는 어떤 거야? 라고 해서 부정을 해보라는 거죠. 네네네. 왜라고 하지 말고 왜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부정을 해보는 거죠. 네, 아니면 아닐 때는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 두 그다음에 번째는 이제 네. 그 낚시 질문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틀린 정보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틀린 네. 정보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해가지고 네. 거꾸로 해보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재밌겠네. 세 번째는요? 그럼 내가 이제 질문하면서 내가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학생이 틀리는 걸 하면서 나름대로 희열을 느끼겠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수업이 끝난 후 셀프 스스로 인터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장 막혔던 부분이 어디 있는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인지적 오프로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복잡한 계산이나 기억은 AI 보조 기억 장치에 잠시 맡겨두고 내 머리는 더 깊은 생각,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집중을 시켜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학생이 똑똑해질수록 내 실력도 잘한다. 뭐 참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AI라는 거울을 보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자, 이제 3부 마무리하면서요. 마음까지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 공부하느라고 또 치열하게 사시느라고 고생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를 마지막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옥상 달빛의 노래로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4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트북 LM부터 튜링 테스트 학습법까지 참 많은 것을 다뤘는데요. 결국 이 모든 화려한 기술들은 내 삶의 근육으로 만드는 마지막 한 곳이 바로 습관입니다. 4부 주제는 스마트 습관, 1000권보다 책 1000권보다 한 번 질문이라는 걸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예전에는 다독이라는 게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된 질문 하나 던지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프로에서 강조하시는데요. AI 시대의 공부는 예전과 뭐가 달라야 할까요? 우리가 다독하면 갑자기 이제 막 이거 어렵다, 힘들다, 또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먹는 거, 네. 폭식한다는 거, 네네. 그러면 건강해나요? 탈나죠? 탈나죠. 네. 이거 탈나는 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많이 먹어서 이게 소화가 다 되면 되는데 네. 소화가 안 시키고 어디로 가요? 자꾸 배로 그러니까 살이 찌잖아요. 뱃살이 살이 가든지. 찌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다독이 아니라 정독을 해가지고 꼭꼭 씹어 먹는 거죠. 우리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막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것처럼 꼭꼭 씹어서 정독을 해라는 거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뭐 전집 위주의 어떤 교육을 저희들은 받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책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책을 읽고 나름대로 정독을 하고 나름대로 성찰을 하고 그런 그 회상을 하는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작정 지식을 막 집어넣을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정확히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이상한 점을 찾아내는 질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질문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막상 AI 앞에 앉으면 무슨 질문을 해야 하지 하고 좀 막막하거든요. 질문의 질을 높이는 비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질문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질문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아주 혼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질문하니까 질문을 아무도 못했는데 우리는 이제 다 배우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방법은
저도 이제 최근에 그걸 터득했는데요. 네. 계속 이야기했던 게 1 플러스 1은 2예요 반드시. 네, 네. 근데 수학에서는 이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보면 질문이 나와요. 수학에서는 2죠. 그렇지, 이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 현상에 대해서 AI가 뱉어내거나 뭐 어떤 그 책에 나오면 이렇게 아닐 경우는 언제야라고 해서 AI한테 물어보거나 핸드폰에서 물어보면은 이게 질문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질문을 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요새는 AI나 핸드폰에서도 질문을 계속 이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자꾸 말을 하면서 질문의 어떤 그 퀄리티를 높여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결국은 이제 이 메타 질문을 하는 건데요. 저도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1 플러스 1은 2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하면 1 플러스 1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중에 보면은 한 50년, 60년 뒤에 보면은 아주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렇죠. 대가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1 플러스 1이지만 또 자연현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질문이 그냥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상한 질문을 왜 하는 거야 하겠지만 그런 질문이 또 다른 쪽에서는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잠시 웃음이 나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청취자분들이 당장 그 노트북 LM이나 챗GPT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한 질문 습관 딱 3가지만 정리를 해주시죠. 이번에도 교수님처럼 명확하게 딱 3개만 꼬집어서 이렇게 탁 집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길면 머리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네. 아까 이제 계속 우리가 이거 3가지 이야기 전에 잠깐만 이야기하면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이제 네, 네. 갑자기 안 와닿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착합니다. 100 마이너스 1은 99죠. 네, 네, 네. 그렇죠. 100 마이너스 1은 그건 수학적으로 하면 빨리 99죠. 암산이 되죠. 네, 네, 네. 근데 사회에서는 100 마이너스 1, 네. 1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네. 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큰 네. 사고를 쳤거나 그러면 네, 네. 99점은 그냥 빵점이 돼가지고 쫓겨나는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하나가 다 그렇죠. 망겨먹는다.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선거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실언 한번 해가지고 그동안 그렇죠. 아주 쌓는 그게 다 실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선거철에 아주 네, 식절한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한 번에 가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질문 습관 3개명을 이제 저 나름대로 정리를 네, 해봤는데요. 네, 네, 네. 첫 번째가 가면을 씌우는 비판하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일명 관점을 바꾸는 질문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음. 1을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관점 바꾸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AI가 생각을 보여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1 플러스 1은 100 마이너스 1은 99지. 그리고 안 경우는 어떤 경우야? 1을 숫자로 해석하지 말고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줘. 그렇게 하면 이제 예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비판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각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관점을. 네, 네. 그다음에 둘째로 이제 당장 뭘 해야 될까 묻는 그 실행 중심의 어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묻는 게 아니라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이제 그 우리가 몸에도 기억을 하잖아요. 머리도 기억하지만 몸도 기억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로 행동을 3단계로 정리해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가 아니라 손발로 움직일 때 진짜 내 근육이 되는 거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식의 다리 놓기 연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새로운 걸 배웠다면 반드시 AI에게 물어보세요. 방금 내가 설명한 이 내용이랑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저 내용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내 머리에 기존에 있는 지식하고 새로운 지식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안 잊어먹게끔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전혀 틀려도 연결이 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내 경험은 머리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걸 연결시켜 주는 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듯이 MIT 공대에서 구문몽의 시를 암기를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이질적인 거죠, 그죠? 그걸 내 MIT 공대 학생들 머리에 있는 지식과
구멍에 실을 갖다 연결시킨다는 건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관점 바꾸기, 그다음에 실행 중심으로 질문하기, 그리고 연결된 질문을 해서 이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결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AI가 단순한 검색창이 아니라 최고의 비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내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까라고 AI에게 대묻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질문의 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통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했던 방송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긴 시간 동안 AI 시대의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 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공부와 실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는 뉴스 가끔 저도 겁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AI가 배가 아무리 빨라도 AI라는 배가 아무리 빨라도 그 배의 핸들을 잡고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질문하는 인간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AI 시대에 그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밑줄 친 대로 채팅하고 노트북으로 지식 창고를 만들어서 AI를 학생 삼아 가르쳐보는 이 모든 습관은 사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호기심이라는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하기 위한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오늘 같이 함께하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박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박 교수님의 질문의 깊이가 곧 인생의 깊이라는 말씀 정말 가슴에 남는데요. 노트북 LM부터 스마트 질문 습관까지 오늘 10주차 수업이라면 수업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정말 알차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1화인데요. AI가 알려주는 공부 머리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주영철, 초대 손님의 박정근 교수, 엔지니어 유소희 편집부장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